이런 증거들이 다 나타났는데 피해자의 시신의 행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구나. 참 그 점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알고 있잖아요. 계획범죄인 거. 똑같이 거짓말하고 있어 지금. 가족들이 몇 번 죽이는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 어디 살해 계획 어디 있었습니까? 이렇게 선입견에 끼어서 보지 마시고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유가족이 이제까지 받았던 상처와 형의 억울함과 살인을 한 당사자에게 합당한 처벌은 3형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검찰은 고유정의 계획적 범행을 입증할 새로운 증거라면서 이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이 고유정하고 펜션 주인 간의 통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검찰의 입장에서는 고유정이 철저히 계획적인 살행을 했다라고는 입장이고요. 반면 고유정 입장에서는 우발적인 범죄다. 이것을 서로 부딪히고 있는 형국입니다. 근데 어제 그 검찰이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제시한 통화 내용을 보면 가히 이제 충격적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를테면 사건 당일 며칠 전에 펜션에 철저히 확인을 합니다. 우리 가족 3명만 분명히 가는데 우리 가족만 온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느냐 이것도 확인을 했고요. 네. 뿐만이 아니고 혹시 펜션 주인이 자꾸만 중간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혼자서 무엇인가 범행을 실행하고 계획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살 수 있는 그런 대목의 녹취가 공개되었고요. 뿐만이 아니고 그 범행 당일날 3번의 그 녹취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한 4시 넘어서 이 펜션에 들어갔고 범행 시간으로 추정되는 시간이 대략 그 8시 반 전후입니다. 시신을 훼손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근데 첫 번째 그 전화가 옵니다. 8시 그 43분에 전화를 받았는데 고유정의 그 얘기가 지금 급한 일이 그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전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30분 후에 이때는 고유정이 직접 전화를 받지 못하고 아들이 전화를 그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조금 이따 하겠다 이렇게 됐고 다시 한 30분 지나고 나서 전화가 아들이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고유정이 통화를 하지 못하고 1, 2분 후에 아마 추정컨대 시신 훼손 등의 행위를 하기 때문에 바로 전화를 받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추정도 가능한데요. 어쨌든 냉난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제 끌었는데 상당히 그 차분했고 그 중에 이를테면 청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었다는 것까지 알려졌죠. 네, 그렇다면은 그 펜션 주인에게는 뭐 물감놀이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정말 이 몸서리 쳐지는 표현인데요. 막 그때가 이제 바로 그 살인 행위를 하는 그 시점에서 걸려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후 9시 50분쯤에 이제 그 펜션 주인이 3번째로 통화를 했는데 먼저 아들이 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아들이 받아갔는데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대주니까 엄마가 아들한테 먼저 자고 있어요. 엄마 청소하고 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받고 또 펜션 주인한테는 제가 전화 늦게 받은 거는 물감놀이를 하고 와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반추해 보면은 청소하고 오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 남편을 살해하고 그 튄 피 이것을 그 욕실에서 그야말로 세척하고 있는 그것을 지금 청소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물감놀이를 하고 왔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물감이라는 게 튜브에서 액체를 딱 짜는 것인데 이게 그야말로 흉기 살해, 피가 튀는 상황을 혹시 대입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사면서 듣는 사람들이 몸서리를 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네, 검찰은 계획범죄 결정적 증거로 범행 장소에서 나온 혈흔에 대한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뭐 중요한 그 대목인데요. 그 고유정 그 측에서는 우발적으로 다이닝 룸에서 한번 방어 목적으로 공격을 해서 살해가 됐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밝혀진 그 내용은 다이닝 룸에서 1회 공격이 아니고 적어도 15회 이상 끔찍하게 공격을 했다. 그 장소도 부엌에서 다이닝 룸으로 이동하면서 그걸 이 얘기는 뭐냐면 피해자가 살아 있으면서 도망가는 이런 형태인데 이것을 쫓아가서 15회 이상 공격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그 판단 근거는 이른바 그 혈흔 패턴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 혈액이 이를테면 도구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와 시신에서 떨어질 때와
또 각도라든가 비산흔이라든가 낙하흔이라든가 상당히 과학적인 물리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우발적으로 일회 공격을 한 것이 아니고 공격을 계획적으로 그것도 15회 이상 두 장소 이상에서 했다. 그것은 결국 계획적 범죄가 아니겠느냐. 예. 이와 같이 검찰이 강변을 했죠.